반갑습니다. 차영투입니다. 전 영상 시청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냉각수에 대한 교환 영상을 저희가 올린 거고요. 이 정도는 교환에 효과 있지 않냐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론 본론이 어느 정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가솔린 디젤 쪽하고 녹이 왜 나냐,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냉각수를 잘 교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고. 이 시간은요, 첫 번째는 녹이 왜 나냐. 녹. 자동차라는 거는 블록하고 헤드 쪽이라든지 알루미늄 요즘 같은 경우 이루어졌지만은 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주철로 이루어진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 뭐 지게차나 아니면은 어떤 건설 기계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블록이 튼튼해야 되니까 주철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 성분이 많죠. 그래서 녹날 가망성이 높은데, 녹은 철이 많이 있다고 녹나는 거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냉각수라는 거는 부동액 플러스 물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도수를 지역마다 내가 마이너스 20도로 할 것이냐 60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맞춰주기 나름이겠죠. 너무 점성을, 그러니까 온도를 낮게 맞추면 점성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흐름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뒤에 나누고요. 자, 녹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물이라는 거는 pH가 7입니다. 7 밑으로 쪄져 있을 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7까지 녹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7 이상은 녹이 안 납니다. pH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대기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액이 8.5입니다. 제가 재보니까 8.5니까 부동액은 원액만 넣어서 녹은 안 납니다. 그쵸? 그런데 냉각수를 교환을 하고 녹난 차에 원액을 넣어도 녹이 나는 차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딱 찍으면 7 밑으로 내려가야 녹이 난다. 7 이상만 되면 녹은 절대 안 납니다. 녹은 멈추거나 절대 안 납니다. 안에 녹이 있는 상태에서 멈춰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녹이 있으면 pH가 급 하강하기 때문에 내가 pH를 9를 넣든 10을 넣든 8.5를 넣든 원액을 넣어서 8.5에 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7로 하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이 난다는 얘기는 그 전에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애프터도 쓰시고 제작회사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쵸? 현대기아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프터 제품은 pH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기아기 괜찮습니다. 순정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녹나는 거 기준 잡으셨죠? 그래서 녹은 무조건 중간중간에 녹난 차도 다 플러싱을 깨끗이 하더라도 pH가 7 밑으로 안 떨어지게끔, 그쵸? 7.5 밑으로 안 떨어지게끔 굉장히 잘 관리만 하신다면 녹은 절대 안 난다는 거. 그렇지만 녹이 또 진행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녹을 제대로 플러싱을 해서 다 올라온 것도 있고 있지만은 pH가 7 밑으로 떨어졌다. 자, 여기 녹나는 거는 자, 정립을 하고 궁금한 거 전화 주십시오. 자세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부분을 내가 녹나는 걸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우리가 가솔린 차가 있고 디젤 차가 있습니다.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잘 교환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은 통합된 거니까는 있지만은, 이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연소 온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낮아지니까, 그쵸? 전체 온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빨리 열교환이 되니까 연소 온도가 낮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소실 안에 산소가 약간 과장된다고 풍부해진다 그럴까요? 조금 더? 그러니까 냉각수 열교환이 좀 덜 일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풍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산소가 충분하니까 그만큼 연료와 불꽃만 잘 받쳐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연소 속도도 빠르고 힘이 그만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늘어난다는 얘기, 힘. 그래서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연소가 완전 연소를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만큼 산소 포화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촉매가 안 좋은 차들은 냉각수 첨가제 이런 걸 넣으면 조금 더 냉각 효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산소량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촉매가 효율이 좀 저하돼도 정상으로 돌아올 가망성도 높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론 공연비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산소가 이제 센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촉매가 안 좋은 차량들은 냉각수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어설프게 바꾸면은 안 돼요. 제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좋아집니다. 가솔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통합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촉매니까 DPF, 그쵸? 완전 연소가 되니까 DPF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 당연히 똑같아요. 산소가 그만큼 풍부하니까 힘도 좋아지는 것도 가솔린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가솔린에는 촉매, 그쵸? 쉽게 생각하면 그냥 디젤은 DPF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엔진에 우리가 엔진 오일 많이 주는 차들도 엔진 오일 덜 줍니다. 엔진 오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5W30이면은 앞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뒤에 30, 40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도가 됐을 때의 유동 점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일 온도를 덜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는 열을 빨리 교환해야 되는 건,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냉각수입니다. 냉각수가 그만큼 순환이 빠르고 열교환이 빨리 일어난다고는 오일 온도가 급격하게 자기 온도보다 상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오일도 그 부드러운 감을 오래 쓸 수 있고 오일 수명도 길고, 그쵸? 그 다음에 오일이 연소되는 것도, 그러니까 오일이 뜨거워지면 그만큼 묽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연소실로 오일이 묽어지면 오일에 대한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연소 조건은 뭐 피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이드 고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그만큼의 유막을 예를 들어 가지고 형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 기계는 그 유막 계산해서 기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유막을 계산해서 유막이 그만큼 얇아진다는 얘기는 연소실로 침투할 수 있는 오일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연소실 새까매지죠. 플러그 새까매지죠.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넘어가니까 DPF, 그쵸? 뭐 망가지죠. 수명이 짧아지죠. 그 다음에 흡기 라인 쪽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터보가 있기 때문에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흡기 라인 쪽도 새까맣게 많이 카본이 쌓이죠. 자꾸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엔진에 중요한 거는, 엔진 오일은 당연한 거고요. 엔진에 중요한 거는 냉각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자고요. 대부분 가을철이라든지 우리가 봄철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을, 겨울. 자,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오일 온도를 급 상승되는 걸 방지해 준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엔진의 점성을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력 증가, 그러니까 열 받았을 때 그러니까 출력 하강되는 걸 방지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힘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꾸준하게 힘을 늘릴 수 있게끔 엔진 오일에 대한 점성을 유지되는 능력을 길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수명도 길게 해준다. 그리고 연소가 예를 들어 뜨거우니까 아무래도 공기도 뜨거운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실린더 안에 피스톤 안에 흡입되는 공기에 대한 산소 포화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산소 포화량이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힘과 부드러움, 연비 향상을 맛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비가 하강된다. 그럼 냉각수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당연히 콘덴사가 라디에이터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뜨거우면 콘덴서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덴서의 열을 빨리 빼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떨까요? 그만큼 냉매 효율이 좋아지니까는 에어컨이 훨씬 더 시원해집니다. 에어컨 시스템도 훨씬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장률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 교환이 빠르다 보니까는 히터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더 뜨겁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히터도 뜨겁지만은 아침에 시동 걸면 RPM이 좀 올라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열 교환이 연소실 온도를 빨리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RPM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온도 센서의 값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엔진 온도가 얼마인지.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 온도를 빨리 올려준다는 얘기는 RPM이 빨리 안정이 되네요. 빨리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괜히 RPM이 올라가 있으니까 RPM이 올라가면 연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휘발유든 뭐 LPG든 뭐 경유가 됐든 빨리 안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비 향상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솔직히 좀 버벅대고는 하는데 뭐 또 뭐 대본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거 떠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요. 좀 지금 이해해 주시고요. 뭐 궁금한 거 전화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그런 장점, 여름은 그런 장점, 뭐 가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봄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도 안 틀고 뭐 이런 뭐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그쵸?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죠? 자동차의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니까 그거는 제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을하고 봄은요. 그래서 교환 주기가 그러면 차량 얼마에 이루어져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틀립니다. 정비사마다. 근데 저 그냥 차량에 대한 기준을 잡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짧게 뭐 자주 교환하는 거면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냐 현대기아 롱라이프 부동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에 10만을 봅니다. 최대. 제 기준입니다. 5년에 10만이고 조금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은 3년에 5, 6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한번 바꿔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첨가제를 또 넣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럽니다. pH도 하강하고 전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에 대한 성분들이 그렇죠 하강할 때쯤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첨가제 선택을 잘 해야겠죠. 첨가제가 하는 것도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가제 넣으신다고 하면은 제 생각엔 처음에는 필요가 없고요. 대략 뭐 한 2년,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최소 탔었다? 1년 이상 됐을 때 한 1, 2년 됐을 때 한 번 정도. 뭐 키로수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한 2만에서 한 4만 정도 탔을 때 한 번 정도 넣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가 하강할 때 넣어서 다시 그래프를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첨가제를 너무 또 좋다고 해가지고 자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4번 정도 넣었을 때는 냉각수를 제대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하면서도 그 영상에 봤지만은 프러싱 하면서 케미컬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길게 내가 물로 제대로 헹궈지 않으면은 뭐 케미컬을 쓰셔도 단시간에 녹여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올드카 같은 경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안 좋은 부분이 터질 수 있는 요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케미칼 넣으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뚜껑 닫고 하면요. 근데 그건 이제 샴보다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케미칼을 써서 냉각수를 좀 더 깨끗이 교환하고 싶은 분들은 꼭 충분히 냄새가 안 날 때까지 그 케미칼을 넣은 냄새가 안 날 때까지 헹궈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냉각수 교환할 때마다 자주 하시는 분들 아니고는 5년에 10만 정도 하시는 분들은 서머스탯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위아래 호수 그 다음에 보조 탱크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압력 캡 교환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머스탯을 교환해야 열린 상태에서 순환을 해야 훨씬 더 안에 있는 이물질과 그쵸? 안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안 좋은 부분들이 다 나올 수 있고요. 빨리빨리 또 이렇게 순환을 하고 내가 한다면 시간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시동을 걸어서 열이 난 상태에서 해야 안에 있는 뭐 사탕처럼 낀 게 있어요. 우리가 라디에이터 뽀개 보면 말려보면 하얗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환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조 영상 또 올라갑니다. 어떤 거냐? 그럼 pH가 저는 pH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8에서 위아래로 그냥 많으면 5. 그러니까 아래로는 한 1, 2, 위는 5. 그쵸? 위아래로 한 2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pH가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50도 이상 되고 pH가 예를 들어서 한 8.5, 9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 μον액만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알루미늄에 꽃이 핍니다. 알루미늄이 안 좋습니다. 녹아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디에이터 안에 있는 히터 코어, 그쵸? 어떤 파이프들에 꽃이 피거나 파손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pH가 너무 낮으면 7 밑으로 떨어진다, 6.9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녹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100%입니다. 대신 전 라인에 쇠가 없다면 녹이 안 나겠죠. 그런 차들은 어떠냐? 냉각수가 까맣게 변합니다. 새까맣게 변합니다. 새까맣다는 얘기는 벌써 pH가 7.3 미칩니다. 새까맣게 변합니다. 그런 차들은 또 보면 호스를 빼보면 호스하고 알루미늄 사이가 꽃이 펴 있어요. 하얗게.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하면 점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워터펌프 부하도 걸리고요. 냉각수 순환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안 좋겠죠? 그리고 너무 물만 넣으면 표면 장벽이 심해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 물은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기포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만 넣는 것도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거는 최소 마이너스 20도 이상은 맞춰줘야 됩니다. 15도도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5도면 너무 pH가 하강하니까 첨가제를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계속 첨가제를 넣어야 되니까 교환 주기가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이상적인 거는 3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지역마다 5도 차이. 시베리아다. 그거는 50도니까 안 되겠죠. 원액을 넣어야겠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환할 때는 정확하게 전부 다 안에 있는 걸 환원시켜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떤 효과? 에어컨의 시원함, 겨울에 히터의 따뜻함, 연비 향상, 그쵸? 출력 향상, 그쵸? 그 다음에 엔진 오일에 대한 수명 연장, DPF 수명 연장, 촉매 수명 연장, 그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이런 연장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설프게 코크에서 빼가지고 겨울에만 얼지 않게끔 넣고 싶다. 원액을 넣었다. 되레 악순환은 됩니다. 얼지만 않는 거지 자동차에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교환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하 못해도 전체는 다 빼서 깨끗함은 나올 때에서 정확하게 도수는 맞춰줘야 됩니다. 최소가 그겁니다. 최소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은 제가 100% 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채널이 2개가 있는데 차영TV는 우리가 원래 채널이니까 제 개인 핸드폰은 카센다 TV예요. 카센다 TV로 되어 있는 건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 다는 겁니다. 직접. 심심하면 화장실에도 응하다가 뭐 하다가 자다가 막 답니다. 그러니까 심심할 때 다니까 웬만하면 달아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다 남겨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주셔야 되고요. 일요일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집에서 심심하면 댓글은 제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댓글은 남겨주면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전화 안 받습니다. 일요일에 전화 오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전화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저도 쉬어야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또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